대리죠? 대리형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리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만약에 13번 여기 나온 것은요, 13번도 한번 봐봐. 되게 양이 많죠. 이 양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대리인이죠. 이건 대리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본인이죠.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 관계에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으면 이거 뭐가 있죠? 여기다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죠? 대리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대리행위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오죠. 114, 115조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대리행위 하자가 나오죠. 대리행위 하자. 그럼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되죠? 116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대리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 또 뭐가 나온다? 복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복대리. 그래서 복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리권이죠? 그럼 대리권에는 뭐가 나와요? 먼저 대리권이요,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면은 대리권은요, 임의 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요, 뭐다? 법률 행위이죠.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위임이나 또는요, 뭐죠? 수권 행위가 있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변경이 있죠. 변경은요,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 범위는 대리권 범위가 명확한 경우, 대리권 범위가 명확한데 대리권 범위 아니냐 바뀌냐 이 말이죠. 만약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불분명하다. 보조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과 결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권을 제한을 하죠. 대리권을 제한할 때는 대리인이 소인일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대리인이 소인일 때요. 그런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죠?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있죠. 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욕행 개시, 임의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26, 127, 128 그 다음에 법정 대리만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지금 이것을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알면서 이걸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시험에 나올지 어느 쪽에 나올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어느 하나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 을이 뭐죠?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시험에 맞는 것을 틀린 것은 이렇게요. 거기 다음에 어느 것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쉽다고 봐야죠. 왜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자, 1번은요. 13번에 1번은요. 대리권의 범위가 지금 먼저 나왔네요. 여기 봐봐요. 먼저 그럼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죠.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다. 그러면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다.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수 있다. 임의 대리권이다. 그 다음에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건 뭐냐?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예금 계약을 체결하려겠다. 그 다음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죠? 수령. 내가 빌려준 돈 좀 받아와라. 영수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개 입찰을 봐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찰에 취하에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체결은 해제 대리권은 없고 매도 집을 팔고 와라. 그런데 집을 또 사왔단 말이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대리권의 범위요.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왜요? 중도금, 계약금,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2번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갑에게 뭐하지 않아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지금 여기 봐봐요. 지금 뭐냐면 을이요 매수인 병으로부터 줄과 잔금을 수령하였다. 이퀄 대리권의 범위 내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았다가 자기가 써버리고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뭐죠? 본인이 진다. 그래서 병의 잔금 지급 처분은 더 이상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을 봐봐. 대리권 소멸은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죠.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자, 한번 볼까요? 기억?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 봐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단 말은 이미 파산 조거 파산, 대리권 소멸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네. 여기까지는 뭐란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 이러면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딱 무슨 말이 한마디 있어야 돼?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오케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정당한 이유를 뭐란다?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병이 선의무과실이다. 선의무과실 이퀄 표현대리 성립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갑에게 계약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니은 을이 대리인 소임된 후 파산 선고를 받죠. 파산 선고 대리권 소멸이죠. 3번은 이것은요.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병의 선의만으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됐죠? 왜요? 병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 리얼. 을의 대리권 소멸 후에 이를 알지 못한 병이 알지 못한 줄과 선의 과실 없이 무과실. 그럼 병이 선의 무과실이죠.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병은 계약상 뭐를 진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갑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뭐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이니까. 알겠죠? 정답은 디귿이다. 그 다음에 이런 현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 이제 현명이요. 여기서 이제 현명을 나오죠. 현명의 경우는 뭐다? 현명을 했다. 어떻게 하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현명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요, 대리인이 항상 봐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리라죠.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했다. 본인임을 가장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현명이요. 기억.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 줄과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날린 본인의 인장, 그런 것도 유효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서명대리. 알겠죠? 자, 니을 봐봐. 니은, 디귿, 니을. 갑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받은 을이 마치 줄과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죠? 이걸 뭐라 한다? 기억하고 똑같아.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이때 도내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이런 것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 말은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기억, 똑같죠? 자, 니은 봐봐. 니은.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줄고 갑의 위임장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데요, 을의 이름만 기재 그걸 뭐란다? 그것을 뭐란다? 현명 X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맨 앞에 뭐가 있다? 위임장을 제시했죠.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이 사람을 이미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해서 볼 수 없다. 틀렸죠? 디귿.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죠? 매매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을을 위한 것으로 보지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 봐봐. 미음. 을이 미성년자 줄고 우리 여러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을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을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말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네요. 여기 봐봐. 뭐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첫 번째 수권행위요. 수권행위는요 본인만 취소가 돼요. 본인만 취소해요.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수권행위 취소 못해. 그 다음에 여기 위임계약이요. 위임계약은 계약이죠. 위임계약. 이것을 뭐란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는요.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뭐 누구도 취소할 수 있고 본인도 제한능력자면 본인도 말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제한능력자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의 경우는요. 대리행위는 여기가 제한능력자죠. 대리인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되죠.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도 유효가 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해. 위임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그것은 본인이 제한능력자면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는 지금 뭘 물어봤죠? 위임계약을 물어봤죠. 위임계약이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행위 하자, 여기. 하자를 봐봐요. 여기 대리행위 하자. 그러면 이 대리행위 하자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이러면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대리에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먼저 그러면 이중매매 볼까요? 이중매매에서 본인은 멀쩡해, 본인 멀쩡한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적극가담?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본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그 다음 104조, 불공정 법령이죠? 이런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공박은 누구?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하죠?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렇게. 108조 통정의 표시죠? 본인은 멀쩡을 해. 그런데 대리인이 통정했어, 대리인이 통정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10조 사기강박이죠.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0조 사기강박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 우리가 대리인하고 본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본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상대방요 사기를 치죠. 그러면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본인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이번엔요. 상대방요 대리인을 사기를 치죠. 그럼 아까 말했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대리했어요. 그럼 대리하고 본인은 똑같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도 취소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것인가, 그 모든 책임의 유무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다음에 을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요. 여기요. 이제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병하고. 우리가 대리에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죠? 대리에서는요.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어. 본인은. 사기를 쳤지만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했지 본인은 사기를 당했어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가 아니면 취소를 못한다고. 이 사람은요 사기를 당했지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갑이요 병을요 사기를 쳤죠. 그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치지만 상대방은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내가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뭘 하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상대방은 본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상대방은 본인을 사기쳤는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라 한다?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취소를 해.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죠.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요, 기억은요. 을이
병의 기망으로,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을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이 취소하죠. 법률 효과죠. 사기에 의한 법률 효과는 뭐죠?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2번, 을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른다. 갑이 그 사실을 몰라. 을이 갑을 기망했는데 을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했는데 갑이 그걸 몰라.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잠깐만요. 갑의 대리인 을은 갑수 부동산 병에게 맺어있죠. 다시요. 그러니까 병이 상대방이죠. 1번, 2번, 니은 봐봐. 4번의 니은.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됐죠. 갑이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을이 봐봐. 을이 여러분요. 을이 상대방을 기망을 하면은 본인하고 상대방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선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요. 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그래 되어 있죠? 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갑과 병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이 지금 사기를 쳤죠? 매매가 취소되죠? 매매 취소되면 갑과 병 사이죠. 갑과 병. 왜요? 지금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래도 모든 법률효과, 취소권이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그 다음에 해저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하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을은요. 갑이 병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죠. 병의 기망.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 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든 우리가 대리인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든 모든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이다. 갑을 표준이 아니고 을을 표준한다. 을을. 틀렸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미음.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 줄고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 이걸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줄고 그걸 뭐다? 위임장 제시,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자, 대리는 능력이죠? 여러분, 대리는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니은요,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이 됐죠? 미성년자이더라도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것, 갑이 피한정위원인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래도 괜찮다.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 을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을은요,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한다. 맞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 거기까지 줄고 거기다가요,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니은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내야죠. 방금 얘기했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것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의 복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의 복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왜요? 복대리는 어디에 들어있다? 복대리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니을은요, 법정 대리인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정을 선임했죠. 법정 대리인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정을 선임하죠. 줄거 복대리인 정을 선임 이퀄 언제나 이미 대리인. 여러분, 원래 복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죠?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그것은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그다 써.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책임이 뭐가 된다? 경감된다. 그래서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됐죠? 자, 지금부터 어려운 뭐를 뭐냐? 이제 여러분 14번이요. 14번만 봐봐. 14번 보고 15번 보면 이것을 무슨 대리한다? 14하고 15 이것을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무슨 대리?
무권대리요. 그 다음에 16번이 표현대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현대리는 사례 문제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권대리는 항상 여러분요, 대리에서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와.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나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또 한 문제는 뭐냐? 또 한 문제는 무조건 무권대리에서 나와. 알겠죠? 표현대리는 가끔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면, 자, 이거 무권대리 한번 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제풀이 하기 전에 10분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분 특강. 10분 특강 해놓은 게 있어요. 알죠? 다른 거 말고 이것을요, 대리 전까지 해봤자 몇 분 안 돼요. 내가 지금 아까 가서 봤더니요, 민법 총칙이 전부 다 끝나도 4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알죠? 전부 다 끝나도. 요약을 다 해도 4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도 하루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민법 총칙을 강의하려면 16시간 정도 강의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실제로 강의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모든 논점을 다 해가지고 강의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만 듣고 오시면 문제를 푸는데 100% 지장이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10분 특강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몇 개 안 되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 하나 들어.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변비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2개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개 듣고,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은 너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죠. 이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요. 그 무권대리고 상대방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하죠. 이렇게요. 계약을. 그러면 항상 딱 먼저 구조를 먼저 봐. 항상 무권대리는 구조를. 상대방은 선의일 때 뭐를 행사한다? 철액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딱. 자, 두 번째. 갑이 있죠? 갑은 뭐다? 갑은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인권하고 철액권은요, 뭐라 한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최고권하고요, 거절권은요,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 이런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한 말이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추인권은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뭘 해서 소급해서 대리행위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계약을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2월 1일. 추인은 10월 1일 날 했어. 10월 1일. 그러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알겠죠?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본인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요,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 여기 을은 뭐다? 을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이렇게 되죠? 그럼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으면 먼저 대리인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과실이 있다. 무과실이 아니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돼.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택권을 언제 선택을 하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선택을 해.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러니까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러면 선택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느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철회권 행사하죠? 그러면 철회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철회권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채권권이죠? 채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을 하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이야. 추인을 거절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면은 본인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무권대리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에서는 추인권이라는 것이죠. 추인권. 추인권을 뭐다?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이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죠? 일방적이니까 뭐예요? 추인할 때는 상대방 병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명시적, 묵시적. 알겠죠? 그럼 명시적으로 한다, 묵시적. 명시적은 뭐예요? 명시적은 근데 추인할게 말이죠. 묵시적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종중원이요. 종중원이 종중 땅을 무권대리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종중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돈을 가져왔어. 가져오니까 종중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샀어. 그 말은 종중은 이 무권대리가 처분한 것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인정하니까 다른 땅을 샀겠죠. 인정 안 하면 돈 받으면 안 되죠. 와이프가요 남편을 대리해서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 갚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좀 연기해달라고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돈을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갚아줄 생각 없으면 마누라 데리고 가서 사라고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요. 연기해달라. 그 말은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 경우가 있죠. 이런 추인은 추인의 효력이 없어요. 없는데 상대방이 뭐라면은 상대방에 뭐가 있다?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있어.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추인의 상대방이다.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본인 갑이요. 갑이 상대방 병한테도 돼. 상대방의 승길한테도 돼. 상대방한테도 되고 승길한테도 돼. 문제는 추인을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그것을 상대방 병,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모른다. 전혀 몰라. 모르는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액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여기 무권대리가 뭐죠? 무효죠?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형사고소. 이래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말면서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추인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추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번은요. 1번이면 3번 4번이죠. 우리가 이제 추인권은 뭐냐면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인을 했다기가 추인을 했으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추인하면요. 갑은요. 누구한테요? 병에게 대금을 청구하죠. 대금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갑에게요.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추인 거절이죠.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추인 거절이요. 추인 거절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대리권 나뉘었는데 을이요. 2월 1일 날 갑의 대리랑 하면서 병한테요.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인이 자기 아버지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 갑은 뭘 할 수 있다? 본인 갑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죠.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데 추인한다, 추인을 거절한다 그런 말도 없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 없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만다 대리인이 이것을 10월 1일 날 상속을 한다 이 말이죠. 상속이요. 10월 1일 상속을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말소를 청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은 결국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 병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면은 정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결국
병이 소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을은 무권 대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요 추인거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 모든 걸 해서 많은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뭐 당연한 것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반 은의 원칙이라고 하죠.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발수 청구할 수 없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추인은 거절할 수 없다. 결국 병이 소유자이다. 병이 소유자면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간단한 거죠. 이건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추인 거절이다. 여기서 추인권이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14번 볼까요? 1번. 을의 대리행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죠. 무효. 무권되니까 무효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효력이 없죠. 무효죠. 옆줄 긋고 갑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 갑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죠.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죠. 최고했는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동그라미 그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를 해. 발하지 않는 경우 기업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디귿이 맞죠? 디귿 기억 틀고 디귿 맞죠? 니은은요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을 거절. 봐봐 여기 추인 여기 봐봐. 추인을 했을 때 갑은 병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근데 지금 추인을 거절한 걸 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4번.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추인 거절 줄과 확정적 무효. 더 이상 최고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하고요. 여기요 철회권 이렇게 했죠. 이게 삼각이에요. 이것은 추인하든 처리하든 거절하든 무조건 뭐가 된다? 확정이 돼. 확정. 어떻게 확정이 되냐? 어떻게 확정이 되냐?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 추인하면 뭐로 확정이 되냐? 유효로 확정이 돼.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확정이 되냐? 무효로 확정이 돼. 알겠죠? 한 번 확정되면 더 이상 변경된다 안 된다. 더 이상 변동이 돼 안 돼. 더 이상 변동이 안 돼. 변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확정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최고할 수 없어. 여러분 최고권은 뭐다? 최고는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게 최고예요. 알겠죠? 근데 이미 추인했다잖아요. 추인을 거절했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죠? 두 번째. 추인하면 철회 못해. 철회하면 추인을 못해. 추인하면 철회를 못해. 철회하면 추인을 못해. 무슨 말이냐? 추인하면 철회를 못해. 철회하면 추인을 못해. 추인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해. 왜?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것은 못해. 그러니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추인을 거절한 건 나을 것 같아. 추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거절할 게 안 돼. 상대방이 처리를 했어. 근데 본인이 추인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어 없어. 알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어디를 보자면 그래서 채우권을 갖는다 틀렸어. 4번이요. 5번. 본인의 추인권이죠. 1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주거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어. 왜요? 우리가 추인권을 뭐다? 추인을 봐봐. 일방적 의사표시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일방적 의사. 추인권은 뭐다? 추인권 거기다 써. 본인 갑의 추인권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 1번 틀렸죠? 니은.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줄거. 변경하여 추인 아니에요. 병의 동의 줄거.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이에요.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이 다 틀렸어. 알죠?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틀렸어. 알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귿. 갑이 병에게 추인했어. 갑이 병한테 추인했죠? 병한테 추인하면 병은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왜? 여기 한번 봐봐. 추인하면 철회 못하고 철회하면 추인을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점유하고 이전 등기를 했죠?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점유하고 이전 등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요,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점유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 알죠? 병이 정한테요.
그럼 봐봐, 여기요. 우리는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이요. 병한테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미음은요.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을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읍은요.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했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그럼 어때요?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 봐봐. 을한테 추인하면 모르는 병한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병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철회할 수 있다. 병은 모르는 동안에 철회할 수 있는,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숏.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죠.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추인하죠. 추인의 의사표시 줄거. 뭐를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추인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응. 갑이 을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즉시 무권 대리인이 줄거. 여기 와봐. 무권 대리를 뭐라 한다? 무권 대리를 무효라고 그래. 무효를 하면서 장기간 방치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추인이다. 아니다. 왜? 무효는 3대 원칙.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장기간 방치 줄 것이고 추인한 것을 본다. 틀렸어.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6번. 갑은 을병 사이의 매매에 대해서 추인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7번요.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을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는 뭐야? 악이 써. 악인 경우 써. 뭐라고 쓴다? 옆줄 긋고 철해 X 점 찍고 최고 가능. 철회는 안 되고 최고는 가능해. 그 다음에 우리 병이요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무권 대리인 책임 X.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라면 봐봐. 여기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라면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선의. 그런데 지금 병이 지금 누구다? 악이다. 그럼 무권 대리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래서 악인 경우는 첫 번째 처리할 수 없다. 두 번째 최고할 수는 있다. 세 번째 무권 대리인 책임이 없다. 3개예요. 알겠죠? 이 3가지가 논점이라고. 1번. 갑의 초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맞죠? 2번. 갑의 초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죠? 철회하더라도 갑은 계약을 초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병이 적법하게 철회했다. 적법하게 철회했단 말은 병이 선이었을 때이죠. 말이죠. 앞에다 써야 되냐? 만약 이래야 돼. 만약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만약. 병 앞에다가 만약 이렇게.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위에가 을이 지금 병이 악인 경우 그랬으니까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다. 이렇게 만약이라는 말 썼어요? 썼어? 철회했다 그러면 뭐다? 무효죠? 더 이상 말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응이죠? 이응이 아니다. 뭐죠? 9번이죠?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줄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추인을 얻지 그럼 추인을 얻지 못하죠? 그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을 자신의 선택 틀렸어.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번은요. 갑이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 확정적 무효인데 그럼 추인을 거절하면 그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줄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다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틀렸죠. 자, 15번은요.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아들 을은 이걸 얘기하죠. 추인 거절 지금 물어보죠. 을은 추인 거절.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죠. 무권 대리니까. 2번. 갑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죠. 이퀄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 부담.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병은 갑에게요.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러면 3번은요.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 중에서 추인이 박탈을 말할 수 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죠. 4번은요,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 병의 선택에 의해서. 5번 선인병이죠. 선인병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6번은요, 을은 갑의 지위에서, 이런 봐봐. 만약에 을이요, 갑의 지위라는 것은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갑의 지위에 상속을 해가지고 추인 거절이라든가 말소 청구라든가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뭘 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은요, 을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후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 말이죠. 기억, 병명의 등기는 유효야. 왜? 일단 병명의 등기 왜 유효냐? 말소 청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 을은요,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디귿, 을은요, 병에 대해서 토지의 점유율이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왜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니을은요,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만약 병이요,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이런 봐봐. 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니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은요,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비읍,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보면 뭐다? 여기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알겠죠? 자, 16번은요, 표현되는데 이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줄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 이퀄 기본 대리권이죠. 위임장, 인감, 서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권에서 줄고 토지를 병에게 매도 표현 대리를 묻는 거죠.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죠. 기본 대리권 줄 것이고 임의 대리권이죠. 왜요? 대리권을 뭐 했다고 나왔어? 수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2번은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줄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권 대리로 해결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권 대리로 해결해라.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병은요,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뭐를 해야 된다? 본인 갑의 추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추인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 줄고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 써.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뭐라 쓰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투자 수익 주문 약정이 무효. 똑같아. 그럼 또 하나를 써야 돼요. 뭐냐면 종중이나 교회죠. 종교나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 처분하면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표현들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가 되면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 교회나 종중이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 이렇게. 됐나요? 제가 종이를 읽었다.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박스. 정당한 이유 이퀄 선의 무과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매수 당시 줄고, 병이 매수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알았죠? 계약 체결 후에 대리권이 없으면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한다.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해. 왜요? 정당한 이유 박스에 써요? 정당한 이유를 써. 대리 행위 시를 기준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 대리 행위 시를 기준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월권 대리가 먼저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맞죠?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후 줄고,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후 이퀄 현명 X. 현명을 할 수 없죠. 왜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말은 원래 어떻게 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은 현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명을 못하면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 알겠죠? 그래서 현명을 하자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17번부터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